왜 살아야 하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지? 너무 지쳐 있을 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그냥 공허함이 밀려올 때, 이런 물음이 불쑥 찾아오죠.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준 건 거창한 철학이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지만 강렬한 문장, 삶을 붙드는 한 줄의 글귀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곤 했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해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이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의 존재 자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경우, 친구에게 내 작은 안부 인사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경우, 혹은 반려동물이 주인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겐 이미 선물이다라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삶이 버틸 힘을 줍니다. 둘째,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다. 살다 보면 오늘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늘 변하고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의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다른 색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깊은 슬픔 속에 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경우, 실패를 경험했지만 몇 년 뒤 전혀 다른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 혹은 절망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의 어려움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하루 더 살아가게 합니다. 셋째, 작은 기쁨이 삶을 지탱한다. 삶은 거대한 의미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기쁨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따뜻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 누군가의 웃음 같은 것들이 삶을 지탱해주죠.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마음이 풀리는 경우,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 혹은 친구의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삶에서 거대한 의미만 찾으려 하지 말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넷째,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고 나로 인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전부가 되는 경우, 직장에서 내 역할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경우, 혹은 친구가 내 한마디 위로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떠올리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붙잡게 합니다. 다섯째,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지만 그 순간이 모여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꿔놓죠. 예를 들어 오늘 조금이라도 공부한 덕분에 몇 달 뒤 실력이 달라지는 경우, 오늘의 작은 친절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경우, 혹은 오늘 건강을 챙긴 습관이 미래의 삶을 지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거대한 도약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 씨앗이 결국 삶을 살아야 할 이유로 돌아옵니다. 여섯째, 상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처가 나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이별이 있었기에 사랑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 실패를 겪은 덕분에 성공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경우, 혹은 상처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상처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일곱째, 내 삶은 나만의 이야기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며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내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먼저 성공했다고 해서 내 길이 틀린 건 아닌 경우, 남들보다 느리게 걸어가도 결국 나만의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경우, 혹은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내 삶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남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의 이유입니다. 여덟째, 고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 삶이 힘들 때는 그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배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절약과 근면을 배운 경우, 외로움 속에서 혼자의 시간을 사랑하게 된 경우, 혹은 큰 실패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순간조차 삶을 살아갈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아홉째, 내가 살아야 사랑도 이어진다. 사랑은 결국 살아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감정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사랑도 이어지고 그 사랑이 나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줍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보기 위해 삶을 이어가는 할머니,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혹은 배우자와의 약속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열째,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혹은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삶이 여전히 빛난다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단 하나라도 아름다운 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순간이 모여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란 질문에 답해준 문장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이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다. 작은 기쁨이 삶을 지탱한다.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한다.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내 삶은 나만의 이야기다. 고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 내가 살아야 사랑도 이어진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 10개의 문장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곁의 소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